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메가스터디에서 정치업 그리고 사회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자, 오늘 만점자 인터뷰 3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또 지난번에 부산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보다 좀 덜 멀긴 하네요. 자, 대전에서 이 먼 서울까지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승철 학생 여기까지 와서 너무 고맙고 일단 먼저 악수 먼저 하도록 할까? 자, 좋아요. 일단 자기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릴까요? 간단히 자기소개. 네, 저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번에 정치화법 만점을 받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3학번으로 입학할 예정인 차승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만점 비법 공개하기 전에 성적표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성적표 공개 딱 하고 합격증도 있나요? 네. 나도 너무 갖고 싶다. 정치화법은 진짜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만 한다. 뭐 그런 생각하고 또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의외로 점수 따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생각인데 그런 걱정은 안 했나요? 제가 사실 2학년 때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치학이랑 법학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능을 보는데 난 이거 아니면 내 자존심이 안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진짜 최상위권 애들만 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 전혀 아니고 인강 친구들도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너무 걱정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적성이나 이런 게 맞다면 선택하셔도 오히려 그게 성취 동기 자극하고 좋은 점수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지금이 이제 개념 시즌이란 말이야. 보통 이때 개념 완성반 강좌하고 하는데 개념 공부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2학년 내신 때였어요. 그때 내신을 준비하면서 선생님 인강을 들으면서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저는 사실 개념을 공부할 때 단지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나 교재에 나온 개념만 보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배경이나 그 개념의 핵심과 또는 심화 내용까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를 책에다가 적어두고 나중에 공부할 때 그걸 보면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데 앞뒤를 다 알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잘 이해하게 되면 보통 70%가 다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30%만 조금만 더 공부를 해서 암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인강 때 선생님 인강을 들으면서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따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의 장점을 말씀드려 주셨군요. 네. 예, 이해를 하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다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암기할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촘촘하게 공부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제 연습 있잖아. 네. 나중에 이제 봄 넘어가면 제가 킬러 특강, 그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강좌도 같이 이용을 했었나요? 저는 그 문제 하나 풀 때 바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단어 하나라도 모르면 그 문제를 체크해 놓고 다음에 채점을 다 끝나고 나서 이 문제가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아니면 이 개념의 단원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을 하고 그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공부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 하나에 쏟는 시간도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개념도 확실하게 하고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거나 단어가 나왔을 때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 성격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정법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정법 문제를 쌓아놓고 계속 풀면서 정법 문제풀이가 힐링 타임인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풀이 연습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재미를 붙이면 또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문제풀이 단계에서. 이거 잘하라고. 선택지 1, 2, 3, 4, 5번이 있는데 완벽히 안다. 아예 모르겠다. 알 듯 모를 듯 애매하다. 얘가 문제야.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점검을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알 듯 모를 듯 했는데 근데 채점 결과 맞았어. 그러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거기가 여러분들의 빈틈이 되거든. 허점이 되거든. 근데 지금 이런 부분까지 완벽히 이게 동그라미로 될 때까지 다시 한번 다시 개념서 확인해 보거나 다시 검토를 해봤다 이 말씀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파이널 과정이나 또 문제풀이 단원별 모의고사에 다지선다형 모의고사 있잖아. 그에 대해서 사실은 호불호가 있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고 네. 또 아닌 분들은 원래 내 거 수업을 개념부터 따라온 분들도 아니고 그냥 교재만 사가지고 그냥 문제만 풀어보겠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나 봐. 이제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거 이제 나중에 여름이나 가을에 볼 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도 다지선다형을 풀 때 한 번도 다 맞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시간도 좀 오래 걸렸지만 이걸 풀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더 알 수 있고 인강을 들으면 어려웠던 부분이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채울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게 저한테 장점으로 다가왔고 이런 다지선다형 문제가 시중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문제 풀 때나 나중에 설명을 들을 때도 개념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보통 시험장에 가면 대부분 쫄리거든. 그리고 막 안 풀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 그런 경우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했는지 시험장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수능 전날부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수능 전 딱 5일 전에 감기를 정말 세게 들렸어요.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고 병원 가고 해서 월화수를 린 거 3일 동안 맞을 정도로 되게 아파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럴 때 헌법 조문들을 보면서 개념을 봤어요. 린 거 맞는 동안 되게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저는 딱히 부담을 안 가졌어요. 나는 그냥 최저만 맞추자. 나는 그냥 너무 잘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만 나올 정도로 하자 했는데 국어 봤을 때 나름 괜찮은 거예요. 수학 봤을 때는 시간을 50분 만에 다 풀어가지고 정말 잭팟이 터진 거죠. 이거 뭐지? 오늘 날인가? 했다가 탐구를 볼 때 정치화법 보면서 되게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거 재밌다. 어려워 재밌다. 이거 많이 어렵게들 느끼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재밌다 해서 푸는데 저는 모든 문제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요.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풀면 저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지는 성격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순서대로 풀면서 만약에 선거표가 중간에 있어도 네 중간에 그냥 풀어요. 일반적이진 않아요. 네. 예. 마지막에 선거를 풀면서 이거 긴데 그래도 풀다 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나온다. 만약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다 풀었는데 시간이 5분이 남은 거예요. 5분이 남았다고? 네, 시간이 5분이 남았어요. 마킹까지 다 하고 끝나고 나서 든 생각은 아무래도 정말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처음에는 저도 시간이 넘어갔어요. 막 40분 걸려 한 개 푸는데 예전에 모의고사 풀 때? 그때 저는 그냥 꼼꼼하게 풀었어요. 정말 차근차근하게 하나도 모르는 거 없이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정확성이 갖춰지다 보니까 그 뒤로는 그냥 시간을 줄이는 게 알아서가 되더라고요. 제가 막 빨리 풀려는 게 아니라 알아서 빨라져요. 수험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수험생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어떤 게 도움이 되나? 저는 수능을 꼭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수능 들어갈 때 잘 봐야지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험생분들도 수험장에 들어갈 때 난 수능 정말 잘 봐야지, 인생 최대의 점수를 얻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능 준비를 할 때 정말 최고의 점수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험장에 들어가실 때는 나는 내가 한 만큼만 하겠다, 평소 실력대로 풀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떨리지도 않고 이제 부담도 안 돼서 더 좋은 점수를 얻을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험 과정에서는 또 혹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겨울이잖아. 겨울이나 이럴 때 스타트할 때 또 시작할 때 제가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정말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머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구구단도 지금도 약간 조금 헷갈릴 정도로 많이 머리가 안 좋았는데 이게 될 수 있었던 게 노력이었어요. 근데 막 난 공부 많이 해야지 하면서 지금 겨울부터 너무 빡세게 하시면 뒤로 가시면 많이 힘이 빠져서 힘드세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자기 하루의 공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거를 끝내면 다음에는 그냥 놀거나 자기 여가 시간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자신이 계획표를 짜고 그걸 다 하면 더 추가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노시고 좀 쉬시는 것도 오히려 롱런 하실 수 있고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계획을 공부로 요만큼만 짜놓고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넉넉히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양 계획을 세우고
그걸 최대한 해서 다 마무리 지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네네. 뭐 12시에 자는데 밤 10시에 끝냈다. 그럼 네. 2시간 동안은 게임도 하고 네, 게임도 하고 논다. 노시고. 아, 좋은 자세입니다. 진짜로 휴식 없이는 계속 갈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장기래 있으니까. 내일 당장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계획표상에 특정한 날을 아예 쉬거나 아니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쉬는 시간은 꼭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꾸준히 가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지금 1탄, 2탄에 이어서 3탄까지 계속해서 이 수고한 친구 그리고 또 멀리서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장학금 전달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그렇게 크거나 절대 그러진 않아. 근데 이제 친구한테 한번 쏠 수는 있어.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장학금 전달식 자 참 잘했어요. 내년에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성적 거두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시거나 그러면은 될 것 같고 이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내년에 만점자 인터뷰 나 1탄으로 가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학금 전달식 자 하나 둘 셋 그러면 우리 앞에 이거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할까? 만점자 인터뷰 세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이었고요. 저는 차승철이었습니다. 네,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